삶의 길에 잠시 멈춰 마음을 닫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 여기는 정약용의 인생연구소 다산의 마음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성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인생의 중턱을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일상에 지칠 때도 있고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다칠 때도 있죠. 그럴 땐 언제든 찾아오세요. 여기는 정약용의 인생연구소 다산의 마음편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아무거나 괜찮아요. 내가 좋은 거면 나도 괜찮아. 내가 하는 대로 나도 할게. 저도 그랬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친구들과 약속을 정할 때도 늘 괜찮아요. 아무거나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늘 남이 좋아할 걸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잊고 살았더라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심경미름에서 말했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모든 판단이 흔들린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결국 괜찮아요라는 말 뒤엔 내 마음을 속이고 사는 습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 말의 진심.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고 살아왔습니다. 부모 눈치, 상사 눈치, 자식 눈치, 이제는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까지요. 아무거나 괜찮아요는 그 모든 눈치의 결론 같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다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실제로 며느리가 물어봅니다. 아버님, 반찬 뭐 드시겠어요? 아무거나 괜찮다고 하죠. 그게 편하고 갈등이 안 생기니까요. 그런데 결국 내가 안 먹는 반찬이 앞에 놓입니다. 짜거나 맵거나 차갑거나 내 입맛이 아닌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한 건 사실 괜찮지 않아서였구나. 어색한 게 싫어서, 갈등이 무서워서, 그냥 참는 게 익숙해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저도 며느리 눈치 좀 봅니다. 손주들 앞에서 괜찮은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죠. 근데 그게 오래가면 마음이 작아지더군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내 기분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 나는 점점 투명인간이 됩니다. 다산은 여유당전서에서 말했어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남의 뜻에 휘둘린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내 마음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점점 흐릿해집니다. 제 친구 하나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 나는 요즘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정작 혼자 남았을 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막막하다고요. 그게 괜찮아요로 평생을 산 결과였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삶이었죠. 다산의 정심이란 정심,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공부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어렵게 느꼈습니다. 마음을 세운다니 뭘 어떻게 세운다는 건지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다산의 글을 읽으면서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다산은 심경미름에서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 뜻이 곧고 그 뜻이 곧으면 모든 일이 바르다. 결국 삶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은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도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면 선택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자꾸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건 결국 판단을 남에게 넘겨버리는 습관입니다. 처음엔 배려지만 나중엔 나를 잃어버리는 길이 됩니다. 정심이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으로 서는 공부입니다. 며느리가 뭐라 할까? 자식이 실망할까? 그런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다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이란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진심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솔직한 거, 그게 진심입니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 그게 나를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며느리 눈치보다 마음이 더 편하면 반찬이 조금 짜도 괜찮습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니라 진짜로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데 괜찮다고 말하는 건 나를 속이는 겁니다. 다사는 경고합니다. 진심을 속이면 스스로가 병든다. 이것도 심경미럼의 문장입니다. 마음을 속이는 게 습관이 되면 결국 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게 다 마음이 보내는 경고예요. 이제 그만 나를 속이지 마라. 마음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기.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갑자기 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라도 내가 골라보세요. 나는 오늘 이게 먹고 싶어요. 이 한 문장이 주체성의 시작입니다. 아무거나요 대신 나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게 처음엔 어색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조금 단단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사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판단을 바로 세우는 자, 큰 일을 바로 할 수 있다. 결정은 훈련입니다. 결정을 피하는 건 마음의 근육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선언해 보세요. 그게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고 나의 존재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실천해 본 방법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 하루에 하나씩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노트에 적어 봤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오늘은 파란 셔츠를 입고 싶다. 오늘은 공원을 산책하고 싶다. 그렇게 적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보이더군요. 둘째, 남이 시키지 않은 일 하나를 해봤습니다. 산책이든 독서든 그림이든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셋째, 싫은 건 싫다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조금 불편해요. 그렇게 말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솔직해졌습니다. 가족들도 제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죠. 다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 세상이 고요하다. 진심을 말하면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깊어집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도 그렇게 쌓인 진심의 기록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결코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썼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진심은 시간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나이 들어 배우는 용기.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일이죠. 이 나이에 뭘 배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다사는 달랐습니다. 57세에 유배를 떠나 76세까지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지만 그곳에서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쓰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뜻을 따라 썼습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뜻이 서면 길이 보인다. 이것은 여유당 전서의 한 구절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이가 많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65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이 나이에 그게 가능해? 하지만 그분은 말했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열고 손주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분의 얼굴엔 생기가 돕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다산이 말한 정심이 바로 이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다산이 말한 공부의 시작입니다. 지금 문득 배우고 싶은 게 생각나셨나요?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법일 수도 있고 SNS에 글을 올리는 법일 수도 있죠. 요즘은 몇 번의 검색만으로도 세상이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주저하지 말고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상은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건 멈춰 있는 내가 아니라 다시 움직이려는 나를 믿는 일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기.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자식인데, 우리는 이런 말로 자신을 설득해 왔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고 부모니까 희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진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 진심이 없는 관계는 겉으로만 화목할 뿐입니다. 며느리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짜증으로, 화로, 병으로. 그게 더 관계를 해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한 게 낫습니다. 나는 이게 좀 불편해.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배려입니다. 상대방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래야 관계가 진짜로 가까워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관계니까요. 다산은 심경미름에서 말합니다. 진심을 다하는 자, 하늘이 그를 돕는다. 진심으로 대하면 하늘도 돕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산의 마음편지. 다산은 평생 성을 말했습니다. 진실함, 성실함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실은 하늘의 길이요. 성실하려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진심은 잘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꾸밈 없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저는 다산의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 마음을 존중하는 게 진짜 배려다. 이제는 남 눈치보다 내 마음 눈치 좀 보세요. 누가 좋아할까 보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다산이 말한 정심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결정해도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라도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에 물어보세요. 너는 정말 괜찮니? 너는 진짜 이게 좋니? 그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작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외롭고 힘들었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썼습니다. 그 진심이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진심은 시간을 견딥니다. 진심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진심도 그럴 겁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진심을 말해보세요. 작은 선택 하나부터, 작은 의견 하나부터 그렇게 쌓인 진심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의 필사.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하지 마라. 내 마음을 존중하는 게 진짜 배려다. 하루의 끝에 잠시 멈추어 마음을 다독이고 생각을 비춰보세요. 오늘 다산의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히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